좋습니다. 다음 단원 사건의 독립과 종속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을 잘 배워둬야 되죠. 예시를 통해. 크게 조건방률의 정의랑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 독립과 종속을 배우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독립이냐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야. 독립적이다, 떨어져 있다 하면은 이렇게 서로소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다. 그림으로 해가지고 교집합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짝수,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 이런 거 이게 독립인가? 서로 영향 안 주잖아. 독립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집합이 서로소인 거는 사건에서 뭐라고 했었죠? 배반 사건이라 했었죠. 배반 사건. 참고로 먼저 얘기하지만 이 배반 사건하고 독립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배반 사건은 그림으로 딱 보이는 건데 결과물의 집합이 서로소인 게 배반 사건인데 독립은 훨씬 더 심한 개념이야. 근데 예시 하나만 딱 들어주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좋아하는 예시 있죠. 사건의 독립의 종속과 독립만 보면 독립.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 4, 6이라고 하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3, 5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경우의 수 1 이렇게 주사위 던지는 거다 이거 한번. 이랬을 때 PA는 6분의 3 PB는 여전히 6분의 3 PA교B는 6분의 1 전체 중에 교집합이니까 곱사건의 확률 6분의 1.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런 거 있었죠. PA밥이 이런 거 배웠습니다. 대답 잘 해봅니다. 연정이가 해주세요. 네. 야, 소수 나왔다. 소수 나왔다는 가정하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로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 그랬죠. 네, 소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렇죠. 계산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죠. PB분의 PA교B를 해가지고 실제로 PB는 6분의 3인데 PA교B는 6분의 1이니까 6이 약분되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정의는 이게 아니고 NB분의 NA교B라 그랬어요. 표본 공간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B로 축소한 거야. 표본 공간은 소수가 나오는 거 세 가지잖아. 세 가지 중에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한 가지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랬을 때 요번 단어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조건방률은 중요한 게 어쨌든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이런 조건 하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수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짝수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짝수가 확률이잖아. 그냥 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소수가 나왔다는 가정 하에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건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원래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소수가 나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소수가 나왔다는 가정 하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지. 선생님이 페이크로 야 우진아 소수 나왔다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했을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게임이 확률이 달라진다고. 어쨌든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줘버리면 확률이 달라지죠. 이렇게 확률이 달라지면은 서로 두 사건이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속 얘기.
뭔 말이죠?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A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이 달라버리면은 B는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사건이 종속일 때는 B가 일어났냐 아니면 B가 일어나지 않냐에 따라서 A 확률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얘랑 같지가 않아져. 아, 이게 종속이에요, 종속. 야, 독립 설명하는데 왜 종속부터 보이는 거냐?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도 이게 꼭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것도 많지.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예시가 이거라 짝수 소수라 먼저 한 건데 내가 독립인 거 보여줄게. 독립인 거. 독립인 거 한번 보여줄게요. 짝수 2, 4, 6이고 A는 B는 2 이하.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2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의 확률. 사건 1, 2잖아.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확률이 다 달라집니다. 일단은 A가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2 이하가 나오는 거는 6분의 2죠. 그리고 요거는 6분의 1이고요. 짝수이면서 2 이하인 거.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2 이하의 눈이 나왔다. 1하고 2 중 하나야. 연정아, 1하고 2 중 하나란다. 2 이하가 나왔으니까 짝수일 확률은 1하고 2 중 하나인데 2분의 1. 이렇게 조건 확률을 물어보면은 전체 경우에서 내가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주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중에 2가 나왔으니까 2분의 1 딱 맞잖아. 근데 얘가 원래 그냥 해도 2분의 1인데 전체 6개 중에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요 2 이하라는 조건 하에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을 때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래. 선생님이 2 이하가 나왔다고 하든 아니면 그런 조건이 없든 간에 A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A 앞에 써 있는 거, 앞에 써 있는 거. 앞에 써 있는 사건의 확률이 뒤에 조건부로 B가 붙어 있을 때랑 그냥 그런 조건부가 아니고 그냥 A의 사건 확률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을 붙여도 확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2분의 1 나와요. 참고로 이건 증명할 건데 실제로 두 사건이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하고 원래 사건의 확률이 같고 그리고 이 조건부에서 이 조건의 여사건부 확률도 조건부 확률과 똑같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다 안 바뀌어. 독립이 하나 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는 B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계산해볼게. 이거 못 믿겠으니까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 야, 2 이하가 안 나왔다고 한다. 2 이하가 안 나왔어요. 2 이하가 안 나왔습니다. 어딜 보고 있어서 여기를 봐야지. 녹색. 2 이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3, 4, 5, 6이라는 얘기잖아. 2 이하의 눈이 나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3, 4, 5, 6 중에서 2개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4분의 2인데 계산해보면 2분의 1이야.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방해를 해서 어떤 조건을 줘도 A라는 사건의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 A와 B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하고 원래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지 않을 때. 독립이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B란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확률 안 변해요. 하나가 되면 다 돼.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걸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럼 변하는 건 아까 거 같은 거는 여기가 소수 이렇게 변하는 거는 다 종속이야.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거는 다 종속이에요. 독립인 거는 특징적으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무조건 확률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먼저 정의를 하고 사실은 아닌 건 다 종속이다. 두 사건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이게 너무나 깔끔한 설명이었잖아. 원래 이 정도 하면 받아들이는데. 야, 근데 이 A와 B가 독립이면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 P, B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했잖아, 아까. 소수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맞죠? 3분의 1인데요.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A와 B, 그러니까 짝수가 나왔다는 가정을 했을 때 2 이하가 나올 확률하고, 혹은 짝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2 이하가 나올 확률하고 또 계산해 보면은 3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해보자고. 야, 짝수 나왔다. 이 사륙 중에 하나야. 2 이하일 확률은 3분의 1 되잖아. 혹은 야, 짝수가 안 나왔다면 이 세 개 중에 이거 두 중에 이 부분. 짝수가 안 나왔다. 135 중에서 2 이하의 확률은 3분의 1. 다 되거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두 사건이 독립이면 어떤 사건 확률하고 조건 확률이 안 달라져. 어떤 사건이 비슷한 사건하고 조건 확률. 어쨌든 앞에가 중요한 거니까 앞에가. 안 달라져. 다 3분의 1, 3분의 3,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요게 바로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게 정의예요. 하나가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자면 이래.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야. B는 A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변하지가 않아요. 2분의 1이야. 이거를 조금 심도 있게 이해하면은 이 집합에서 이게 살짝 어려운 비유인데 잘 봐봐라. 전체 중에서 A 짝수의 비율은 얼마죠? 이 확률은 비율이거든. 6개 중에 3개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반이잖아. 근데 이 B라는 사건 중에서 봐봐. B는 2 이하인데 이 B 중에서도 짝수는 2분의 1이야. 반이야. 반. 그리고 B가 아닌 거 3, 4, 5, 6 중에서도 짝수는 반이거든. 마치 짝수를 소금에 비유하면은 물이 있는데 소금이 딱 물의 절반의 비율이 있는 거지. 근데 바가지야. 2 이하라는 게. 요게 B가 바가지로 물을 딱 떴는데 그러면 소금의 농도는 바가지 뜨면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거 농도를 하지 않는 바가지 같은 걸로 뜬 거라고 생각해. 소금물을 풀 때 농도가 이게 변하지가 않잖아. 근데 소금이 많은 쪽으로 푸게 되면 변하죠. 그런 바가지는 이제 종속적인 바가지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전체 중에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요 B라는 사건 중에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같아지는 게 독립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필연적으로 B가 아닌 3, 4, 5, 6 중에서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하고도 항상 일치하게 돼. 독립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빠밤. 다시 읽어보면 이제 느끼는 바가 있을 건데. 녹음 안 한 것 같은 이 기분 뭐죠? 이러면 또 했고. 독립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A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A 생각 안 하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생각을 안 하든 간에 결국은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같아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독립이라 한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 한 사건이, 여기서는 A입니다. A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요게 다 똑같을 때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하고, 종속은 독립이 아는 게 종속이에요. 그쵸? 독립이 안 되면 종속이에요. 조건부 확률하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다르거나, 혹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냥 B가 A 생각 안 하고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다를 때,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다 종속이 됩니다. 하나라도 달라지면 틀어지는 거야. 종속이 돼.
그러면 요것도 읽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그냥 B를 생각 안 하든 다 같은 거죠. 그럼 A와 B는 독립인 거예요. B가 일어났냐 일어났냐 않느냐가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건은 독립이 된다. 됐습니다. 독립의 개념을 배웠어요. 독립과 종속. 근데 이미 지금 증명 안 했지만 선생님이 좀 우기고 있는데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은 A 여사건과 B, A와 B의 여사건, 그리고 여사건끼리도 각각 독립이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먼저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P, B라고 얘기하면 돼요. 독립인 걸 알면. 증명은 안 했지만. 야, 무슨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야, 이거 일어나지 않든 P, B라고. P, B. 그러니까 B, 만약에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도 얘네들도 독립이 되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든 뭐 A가 일어나든 간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영향을 안 줘. A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다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얘는 그냥 B의 여사건 이거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근데 보충 이거 참 좋은 뭐냐면 증명을 해놨지 여기다가 뒤에다가 수식으로. 증명이 서술형 가끔 나와요. 문형에도 잘 나온다. 그러니까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가르치던 학생이 한 명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 있죠. 인서울한 학생. 그 학생이 이거 틀려왔잖아. 증명 나온다고 하니까 개무시하고 안 풀다가 여학생이었다. 문형이니까. 그래서 증명을 나중에 복추박사 하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우기고 있는 거야. 서로 독립이면은 그냥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독립이 아닌 거를 이건 당연한 얘기를 왜 써놓은 거세요. 두 사건 종속 사건 독립 사건이라고 한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하나 갖다 독립이라고 못하지. 두 어떤 사건의 관계니까. 됐어. 예시로 뭐 보여주고 있는데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을 배우자면 이렇게 되는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려면은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다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건데 내가 독립인 상황에서 한번 요거 유도해 보겠습니다. 독립이라는 거는 P, B by B를 먼저 할게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아무튼 조건부 확률이랑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앞에가 중요한 거다.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게 독립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조건부 확률을 변형해서 이 정의가 PA분의 PA 교비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야. 독립일 때만 성립하거든.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고. 근데 얘는 항상 정의가 이거잖아요. PA분의 PA 교비.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이야. 얘를 그냥 독립이 성립할 때 변형식이 이거예요. 여기서 봐줄까? PA로 양변 나눠봐. PA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죠? P, B by A. 다시 PB로 나눠봐. 양변을 PB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죠? P, A 밥이라고 볼 수 있지. PB분의 PA 교비니까 PA 밥이. PA 밥이. PA 밥이랑 PA가 같다. 독립이란 얘기네. P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 확률로 그냥 A가 일어나는 것 같다. 독립. 그러니까 그 독립의 변형식일 뿐이에요. 근데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보통 요걸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지 앞으로는.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는 것보다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쉬울 때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걸로 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진짜 고난도는 이런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유리한 게 나와. 조건 방률하고 그 사건의 확률이 같은지를 보는 게 유리한 게 나와.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둘 다 알아둬야 돼. 기본적인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근데 쉬운 문제는 다 이게 더 쉽고. 근데 잠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해.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가 거기서 본 거 있잖아요. 기억나나? 확률의 덧셈 정리부터 써봅시다. 덧셈 정리라는 거는 P, A 합 B, 합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뺀 게 덧셈 정리죠. 용어를 한번, 야,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안 나오는 펜이. 우진이는 중요한 순간에 수업에 안 나오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죠. 여기서 이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게 뭐더라?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는 각 사건의 확률을 합한 게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다. 이게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죠.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는 원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뭐를 해야 되냐면, A가 일단 일어났으니까 A 바 B, B 바 A를 해야 돼. B 바 A. A가 일어나던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곱셈 정리였죠. 확률에. 그래서 곱셈 정리는 곱사건의 확률을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특별한 상황, 야, 덧셈 정리에서 특별한 상황이 이제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잖아. 그러면은 곱셈 정리에서 특별한 상황이 바로 요거예요.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 독립 사건일 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돼. 왜냐하면 이 PB, B바 A가 PB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사건이 독립의 조건이자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게 B바 A가 들어가야 되지만 B바 A를 B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조건 방률이 PB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재밌지 않아? 재미는 별로 없는데요. 밑에 그래서 정리돼 있지. 내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써 있잖아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 중에서 배반 사건, 이 특별한 상황. 배반 사건일 때는 A 교 B가 빼는 게 없잖아요. 얘가 여기니까. 근데 독립 사건일 때는 지금 방금 배운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다르다고. 이게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죠. 나머지는 읽어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림으로는 몰라 이건. 전체 중에서 A의 비율하고 B 중에서 A의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그 원소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림 보고 겹쳤냐 안 겹쳤냐로는 독립을 판단할 수가 없어. 심오한 개념이라고. 전체 중에서 A의 비율과 B 중에서 B면서 A인 거의 비율, 그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라는 바가지가 A를 이게 가지고 있는 비율, 다시 말하면 소금물 한 바가지 풀면 소금의 비율은 항상 똑같은 거야. 전체 농도가 똑같으니까,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금물을 딱 떠내는 바가지가 B일 때만 독립인 거예요. 바가지를 떠도 소금은 비슷한 염도를 가진다 이런 거죠. 된장국을 먹을 때 국자로 된장국을 퍼서 먹어봐도 원래 그냥 된장국을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 거랑 맛이 똑같다. 그게 바로 독립이에요. 아, 너무 시적인 비율이었잖아. 전체 중에서 소금의 비율과 국자에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이 똑같아. 이게 독립의, 국자로 푸는 게 이제 독립인 거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서로 종속이고,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를 외우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서로 소인지로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조건부 확률이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같은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몰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건 이딴 거를 외우는 건 아니에요. 배반 사건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는 사건 1, 2, B는 주사위 던졌을 때 5, 6 나오는 거, 5 이상. 서로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이면 얘네들은 종속이 되냐? 물어봤잖아, 지금. 종속을 판단을 어떻게 하더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해보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 1, 2, 3, 4, 5, 6이니까. 근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없어. 그게 0이야. 그럼 당연히 다르지.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반 사건이면 조건부 확률 자체가 0이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줘야 돼. 항상 예시 막 이런 거 문장으로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지문 기억 니은 디귿 고르라고 하면 항상 예시는 뻔하지. 주사위 갖다 하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긴 합니다.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A라는 사건이 공사건이면은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하, A 사건의 확률이 그냥 0이었어. 그러면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도 0이니까 똑같단 말이야. 공사건일 때는 문제가 돼, 이게. 또 안 돼, 이게. 이 종속이 돼, 아니 독립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고. 배반 사건은 그림 그려서 판단하면 되고,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조건부 확률하고 그 사건의 확률이 같은지 보는데, 아니면 이걸로도 되고, PA 교비가 PA 곱하기 PB인지만 보면 되고. 근데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다 되지만 조심할 거 있다. 여기가 0이 들어가면은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 깨질 수 있어요. 독립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판단해보면 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또 이런 거 다 못 풀더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보면 다 틀려오는데, 항상 주사위 던지는 걸로 예시를 만들어서 하는데 조심해라. 0 되는 거는 공사건이 되면은 조심하세요.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요 A와 B가 독립일 때 여사건과 B, B의 여사건과 A, 여사건끼리도 독립인지 증명하는 거, 요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고요. 어렵진 않아. 근데 지금 이걸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배웠어요. 다시 정리, 마지막. 독립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독립이고요.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야. 그래서 요걸로 판단하는 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고요. 요거랑 요게 같은지 다른지, B바 A가 B인지. 근데 얘를 변형해가지고 서로 독립의 조건, 필요 추궁 조건인데, PA 곱하기 PB가 PA 곱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봐서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하면 됩니다. 이게 쉬운 경우는 많아요. 이 쉬운 경우도 이걸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다. 그러면은 다 배웠거든요, 개념은. 해봐 115. 아주 중요한 페이지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근데 하나만 힌트를 주지.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야. 하나만 보고 하세요. 이거를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말을 딱 듣는 순간,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여사건과 A, 뭐 A와 B 여사건 다 독립이 다 독립.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바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얘는 영향 안 준다니까. B로 딱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안 풀고 막 A분의 이렇게 나가면 다 틀린 거다. 빵점이야.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서로의 여사건끼리라든지 하나의 여사건과도 다 독립이야. 무조건 조건부가 날아가는 거야. 조건부가. 조건이 필요 없어집니다. B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안 푼 사람은 다 찢어버린다. 증명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대충 감을 잡았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때 독립이라고 하면 이게 PA라고요.
왜 이걸 꺼냈던 거죠? 이거 P, B고 알겠습니까? 됐어. 그럼 요거 증명을 가자. 보충학습 하겠어요. 대충 독립이 뭔지 알았으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왜 얘네들도 각각 독립이 되냐? 그런 얘기인데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은 요게 성립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죠? 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얘도 서로 독립인 거를 알아내야 되죠. 증명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최고 비슷하게 할게. 뭐를 만들어낼 거냐면요. A 여사건하고 B도 서로 독립이다를 증명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얘네 두 사건의 곱사건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한 거이면 되겠죠. 요게 되는 거를 보여주면 돼. 근데 이쪽에서 시작해서 얘가 되는 거 보여도 되고 이쪽에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여도 되는데 보통 이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사건, 곱사건 B의 확률이 오른쪽이 되는 거를 착착착착 써서 마지막에 한 줄 딱 보여주면 서수형이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다음 과정에 어떻게 할까? 여기가 살짝 어렵거든요. 순서 바꿔서 차집합으로 쓸 수 있지. 되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 차집합 A죠. 이 정도는 알아줘야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잖아요. 네. B에서 A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시킨 건 이 부분인데 이거 B 빼기 A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를 다양한 표현이 있어. 차집합은 보통 연산 법칙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확률에서 PB 마이너스 P A 교 B를 되죠. 확률일 때 이거의 확률은 이거의 확률과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여기서 이거 가운데 뺀 거잖아요. 집합으로 따지면 B 차집합 A 교 B라고 할 수도 있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를 PB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 차집합 A교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사건이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어. 독립이니까. 그래서 얘를 PB로 인수분해를 해. PB로 인수분해하면은 1-PA죠. 근데 이 1-PA라는 거는 여사건의 확률과 똑같잖아. A의 여사건의 확률과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조건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만 있어도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립하니까. 왜냐면 얘가 이 두 사건이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이거든. 그 필요충분 조건 증명 안 했는데 읽어봅니다. 쉬워요. 그 증명은. 앞쪽에 있어. 이해됐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도 증명해야 되나?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인 건 증명해야 돼요. 문자만 바꿨으면 돼요. 문자만 바꿨으면 돼요. 똑같은 거지. 이름만 얘가 A고 얘가 B고 A였으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방법이 똑같지.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밑에 책 보지 말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인 걸 한번 증명해 봐야죠. 그거
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아예 보지 마. 책을 보지 말고 하라고. 나 다시 해줄게. 안 된 학생이 힌트. 지금 우진이가 뭐 할지 모르고 어리버리 가고 있는데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힌트를 약간 주겠어요.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인지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독립이라면 이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독립과 필요충분 조건이 이게 이랬을 때 얘 독립인 거 보이려면은 우리는 여사건끼리의 곱사건도 각각의 여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얘가 되는지를 보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바꾸고 얘를 딱 만들어야 된다고요. 서술형 답안지에. 그래서 딱 쓰면은 여사건, 교집합, 곱사건 이거를 처음 시작을 드모르간으로 해야죠. 그렇게 했나?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합사건의 여사건이 되죠. 근데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은 1-P A 합 B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덧셈 정리로 찢어내는 거죠. PA 플러스 PB 빼기 PA 곱이 이게 서술형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이거 여사건끼리 독립인 거. 이랬을 때 여기서 요걸 이용할 수 있죠. PA 곱이는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죠. 독립이니까. 부호가 다 바뀌겠네요. 마마 뿔 가로를 풀어주면 여기서 인수분해해야 돼. 얘네 둘을 PA로 묶고 바보같이 했군요. 뒤에 거 두 개를 PB로 묶는 게 낫겠네요. 뒤에 거 두 개를 마이너스 PB로 묶어. 그러면 1-PA가 딱 되면서 앞에랑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돼. 앞에 1-PA가 있기 때문에 요 1-PA 부분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면 1-PA 1-PB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A의 여사건의 확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된다. 되는 거야. 이거를 보여줄 10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두 사건이 독립이면 다 된다 이거거든요. 그 다 된다를 한번 써줄게. 뭔 소리냐? 두 사건이 독립이면 이것만 보고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쓸 건데 이게 다 됩니다. 1번 말로 하는 게 중요해요.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하든 B가 일어나지 않다는 가정을 하든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A 확률은 똑같이 쓸 수는 있지.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다든 A가 일어나지 않았든 간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독립이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B의 영향을 받잖아.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간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하듯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영향이 없이 다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줄이 같은 의미 아니라 다 된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이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서로 독립이라고 알려주고 B가 B, 여, 바, A, 여 이런 게 딱 나오면 얘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 여사건의 확률은 변하지 않아. 그냥 B 여사건이야. 이렇게 못 바꿔주면 이게 문제야 이게. 개념적으로. 이걸 막 P, A, 여, 분의 막 P, A, 여, 교, B, 여 해서 드모르가 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독립 조건이 있으면 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강조 한번 해줬다.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를 배울 준비가 됐는데요. 개념이 좀 길었습니다. 심오한 개념이라서요. 필세지 6번은 넘나 싶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싶긴 한데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네, 두 개만 할게. 1번 A와 B를 그냥 독립인지 판단하라고 했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싶은 학생은 그냥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이 아닌 이상 곱사건이나 사건의 확률은 다 전체 경우수 6분의 한 개 주사위 던지니까. 그러면은 홀수가 A, 3 이하가 B니까 홀수는 6분의 3, 3 이하는 6분의 3 곱한 거랑 홀수이면서 3 이하인 거는 1, 3이니까 6분의 2지. 이게 같은 지만 보면 돼요. 같아요? 그러면 얘는 독립이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 홀수이면 3이 하면 6분의 2 맞냐? 6분의 2.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틀리잖아. 다들 지금 표정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이게 서로 종속인 거에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냥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인데 3 이하이면서 홀수일 걸 한번 해보는 거지. 얘를 B로 하고 B바이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3 이하 1, 2, 3 중에 홀수인 거. 1, 2, 3 중에 홀수인 건 몇 개냐? 3분의 2. 3분의 2네. 다르잖아. 3 이하의 눈이 나왔다는 가정을 해버리면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는 종속이야. 두 사건이 종속적이라고.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날 사건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도 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얘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얘도 좋아해야 된다.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얘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편하니까. 나는 근데 이게 더 쉬운데 이건. 그냥 전체 중에 홀수랑 3 이하 중에서 홀수의 비율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까지 해서 다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야 이거 BC는 여러분이 풀어. 니은디귿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해야지. 니은디귿 풀고 밑에 두 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이 페이지는. 풀고 휴식 5분. 야, 148번은 좀 뭐 어려운 학생이 있을 건데 분명 표본 공간을 만들 때 8개로 만들어야 돼. 148번의 표본 공간을 경우의 수를 이게 한 가지. 55x, 5x5, x55 이게 두 가지. 아니 네 가지. 5xx, x5x, xx5 이렇게 세 가지가 7가지 마지막 xxx. 전체 경우의 수를 8개로 고르면 된다고. 이게 제일 쉬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를 동전을 던져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해서 3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3번 던져서 결과물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게 8개밖에 없어. 그래 다 확률이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거를 표본 공간 8개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8가지 8가지를 딱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해당하는 거 글을 잘 읽어야죠.
뭐 2번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는 여기서 어떤 건지를 잘 골라내서 푸세요. 오케이, 좋아요. 다 풀었을 걸 생각하고요. 이거 148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야.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뒤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별로 없잖아. 근데 여기는 없고요. 연습 문제에 중요한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다룰 건데 오늘은 그냥 독립사건의 확률 계산, 이게 시험에 하나 꼭 나오거든요. 확률 계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도 이런 확률 계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독립 조건 넣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독립일 때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뭔가 독립이라는 말을 주면,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을 주면 여사건이든 그냥 사건이든 간에 곱하기로 찢을 수 있어. 곱하기로 찢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곱하기로 찢을 수 있고,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이 아무리 복잡한 뭐 여사건끼리의 조건부 확률이라도 그냥 얘를 앞에 사건의 확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3개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독립이면 곱사건 무조건 곱하기로 찢을 수 있는 거랑 그냥 복잡해도 곱하기 찢으면 돼. A랑 B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찢을 수 있어. 그리고 조건 확률을 앞에 거로 쓸 수 있는 거랑 마지막으로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P,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누가 가장 쉽게 푸나 이런 퀴즈가 되겠는데, 근데 또 내가 방금 가르쳐주니까 또 무조건 곱하기로 찢는데, 그거보단 이건 B 빼기 A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 쓰는 게 낫죠. 이거는 합사건의 여사건이니까 여기가 6분의 1이라는 거죠.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만 알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죠. 근데 뭔가 불충분하단 말이야. 준 것만 그림으로 표시하면 뭔가 불충분하죠. 참고로 A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바깥에가 6분의 1이면 안쪽은 6분의 5인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럼 얘가 안쪽이 6분의 5인데 얘가 6분의 3이니까 A는 6분의 2지. 오케이? 그 다음에 거의 망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막 찢어낼까? 네, 그거보다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많이 푸는데 여기를 X를 놓고 좀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봅시다. P 비율을 구하면은 PA 교비는 PA 곱하기 PB. X도 놔야 되네. PA 교비는 X인데 6분의 2 곱하기 PB는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 풀면 X 나와. 6X는 3을 곱해야지. 3X는 X 플러스 2분의 1. 2X는 2분의 1. X는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더하면은 4분의 3. 약간 어리버리했는데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X를 둬서 풀어버렸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같이 하니까 그림을 전혀 안 쓰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부한 학생 있잖아. 살짝 난이도 높아졌잖아요. 그림을 전혀 안 쓰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부하는 애들 있다고. 그 그림에서 저거 X 어떻게 놓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해볼게. 그림 하나도 없이. 어쨌든 이런 문제 풀 때는 합사건의 확률하고 곱사건의 확률을 서로 독립이니까 찢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 숫자 채우면 되는데, 얘가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여기에 6분의 5를 쓰고 이거는 B 빼기 A가 그거니까 PA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같아. PA를 3분의 1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B 차집합 A가 2분의 1인데 이거를 여기서 A를 뺐다 라고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6분의 5거든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거를 비차집합 A가 합집합에서 A를 빼낸, 그러니까 합집합의 확률에서 A의 확률 빼낸 거라고 바로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할 필요 없어. 실제로는 공식으로 배운 적은 있어요.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집합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A를 그림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식으로만 하면 좀 어렵고, 하지만 식으로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고 여기다 3분의 1을 넣고 연립하면 되죠. 왜냐면은 PB 이거를 X, PA 교비를 Y라고 하면은 연립방정식이 되잖아. 연립방정 넣으면 돼. 그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지금. 아무도 이렇게 안 풉니다. 근데 그림하고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만 수식으로 하진 않아. 근데 그림에서 막혔을 때 합사건의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랑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써놓고 풀면 좀 좋다 그런 거죠. 막혔을 때. 해보겠어요. 밑에 고. 오케이. 다른 사람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꺼지세요. 다른 사람은 가도 좋아요.